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미국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과 나스닥이 지금 본장이 열리기 전 선물 시장 기준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또 아이온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딥시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에 중국의 작은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라는 회사가 딥시크 R1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놨습니다. 근데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AI가 지난 9월에 출시한 O1 모델보다 앞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지난달 말 출시한 딥시크 V3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도 수출 못하게 하고 중국 AI나 양자 기업에 투자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최신 칩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활용했고 훈련 비용도 600만 달러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미국의 AI 패권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 분야 선도주자로서의 미국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블룸버그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 나스닥이 4% 넘게 선물시장에 하락하고 있고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는 빅스도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AI의 대표 주자이자 이제 지금 미국이 AI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를 때려 박는 그런 물량 전술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 지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프리장 개장 전 거래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3배인 쏙슬 역시 지금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AI 주식에 큰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X에서 활동하시는 아마란토스 프로젝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평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AI 칩 메이커들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이뤄질 거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딥시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중국도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잘했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대 테크 기업들만 AI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통념을 깨버렸고요. 이제 기존의 빅테크들은 수십억 달러가 드는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GPU를 때려 박으면서 AI 성능을 개선을 시켰는데 단지 몇 개의 성능 좋은 GPU만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한테 현 상황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건데 엔비디아는 초고가 GPU를 90% 마진을 남기고 파는 것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건 거고요. 그래서 딥시크는 이 모든 걸 200명 이내 인력으로 해놨고 이거는 이 페이스북, 메타의 일부 팀 연봉의 합보다도 AI, 딥시크 AI 훈련 비용이 더 적을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창조적 파괴전은 근본적인 부분부터 발상을 전환한다. 딥시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쏟아붓는 대신 더 똑똑하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열악한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사태가 미칠 영향이 뭐가 있냐? AI 개발 장벽이 낮아질 거고 경쟁이 급속도로 격화될 거다. 빅테크가 누렸던 거대한 혜자가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비용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미국의 대규모 하드웨어를 때려박는 전략에서 밀린다면은 중국보다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양자입니다. 근데 양자는 또 머신러닝과 AI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연이 되고 있고 논문들이 나오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AI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I에 크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관련된 양자 컴퓨터에 크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쨌거나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이렇게 도전했다는 게 굉장히 주식시장에 큰 충격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또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언급이 됐는데요. 1월 23일에 백악관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조 목적에 보면요. 인공지능 제일 중요하죠. 여기 양자 컴퓨팅이 2순위로 나왔고 첨단 생명공학과 같은 변혁적 기술들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경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글로벌 권력의 균형을 재편,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촉발하고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적 기술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가를 지원,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해방, 우리의 연구기관을 재활성해서 미국 혁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겠다. 양자 컴퓨팅이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다음으로 언급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아이온큐가 아랍에미리트의 기술혁신연구소와 계약 체결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갱신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소재 양자연구센터 이제 TII라고도 하는데 계약이 갱신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23년 4월 달에 이 동일한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아이온큐 최신 제품이었던 아리아 양자 컴퓨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이 돈을 받고 접근을 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금 TII가 이 파트너십을 확장해서 좀 더 최신 모델인 포르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포르테가 이제 최신 모델이죠. 이거를 이제 기업 수준으로 데이터 센터 폼팩터로 만든 게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고 36AQ를 가진 포르테를 직접 쓰는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서도 이제 아이온큐의 매출과 부킹스 수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자고전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이 채 되기 전에 두 번째 관계를 갱신해서 고맙다라고 아이온큐의 최고 수익 책임자인 리마 알라마딘이 언급을 했고요. 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TII는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물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정식 해결,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화학 및 재료과학, 클래식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효율적으로 업로드하는 것 등등 이런 다양한 거를 지금 TII가 써보고 있고 아리아를 써봤는데 마음에 드니까 돈 더 내고 최신 제품인 포르테를 쓴다는 거는 이 반복적인 관계 형성과 매출을 낸다는 거는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 포르테와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 라고 TII의 양자연구센터 소장이 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휩서라는 회사가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디자인을 공개를 했는데 1999년에 설립된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온큐와 파트너십을 맺고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아이온큐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신 디자인이 이제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인데 이 3년에 걸친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선구적인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산업 디자인을 구현했다. 우아하기도 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환경에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모듈형 확장형 모습이다. 그래서 모듈식인데 확장도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이다.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렉 기반으로 그 철제 렉 있죠. 철제 서랍장 기반으로 모듈형으로 되어 있다. 쉽게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빠른 설치와 쉬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유리문 쪽에 큐빗이 파형을 따라 이동하는 여정을 모티브로 한 매혹적인 패턴도 넣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D-Wave가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규모. 이제 당시 시가총액의 8% 정도 주가가 희석이 된 건데 실제로 지지난주 D-Wave가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는데 아이온큐 리게티 올라가는데 혼자 8% 떨어졌는데 정확히 유상증자를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앳더마켓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번에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주당 6불 10센트에 판매를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금 잔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또 D-Wave의 CEO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운영 계획을 완전히 실행할 자본을 확보했다. 매출 내는지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는 D-Wave가 매출 성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비관적이었는데 실제로 매출 성장 내는지 좀 보고 싶고요. 이제 D-Wave나 리게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뛰니까 위상 증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했죠. 근데 아이온큐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주주들이 회사의 소유주고 지금 우리가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로서는 현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위상 증자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니드엠 그로스 컨퍼런스에서 CFO가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딥시크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오픈소스로 수많은 검증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I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뭐 수천 개 사서 때려붓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AI를 양자에 합쳐서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머신러닝은 더 적은 학습으로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극단의 케이스들까지도 기존에 잡지 못했는데 포착할 수 있는 뛰어난 머신러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자가 반사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 대통령 직속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10년, 20년 뒤가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대중들이 패닉하고 공포에 질렸을 때 찾아옵니다.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공포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공포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면서 평소에 공부해온 유망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사는 대응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아이온큐 주가가 4불 6불에서 크게 부진했을 때 수천만 원을 넣었던 게 지금 뭐 10배 수익을 냈던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딥시크부터 아이온큐 소식, 뭐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단기적인 주가, 단기적인 폭락 여기에 집중해서 패닉세를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가난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멘탈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